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20일 수요일 오후 5시 1분입니다. 강아지는 아까 오전 중에 잘 퇴원을 해서 이렇게 지금 저녁밥 먹고 든든하니 앉아 있습니다. 이 강아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몇 년 전에 신장 수술을 한번 했었거든요. 콩팥이죠, 콩팥. 결석이 심해갖고 신장 수술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신장 한쪽을 떼버렸어요. 살리질 못하고. 신장이 한 짝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에 신장 말고 콩팥 말고 심장, 그죠? 심장이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폐에 물이 찬 거예요. 그 부작용으로. 그래서 이제 이 정말 얘 같은 경우 이제 진퇴양난이다. 정말 하루하루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그런 기분으로 키워야 되는 거죠. 폐에서 심장 기능이 안 좋으니까 폐에 물이 찬다고 하고요. 그 폐에 물을 빼주려면은 이뇨제 같은 걸 먹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이뇨제가 신장에, 하나뿐인 신장에 조금 좀 무리가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얘는 뭐 산책 같은 거 격한 거 못하고, 하여튼 안 좋은 심장과 안 좋은 신장 요 사이에 두 개 밸런스를 이렇게 잘 맞춰가면서 그렇게 키워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여튼 뭐 나이 먹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나이 먹은 강아지 키우면서 느끼는 게, 야, 이거 개나 사람이나 이 건강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래서 영상 녹화하기 전에 물 한 잔 마시고 왔습니다. 아무튼 걱정들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있었던 일들, 주식시장 관련된 이야기 좀 짧게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상승 마감했었죠. 사실 근데 이 미국의 상승도 약간 좀 의아한 면이 없진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요즘 어쨌든 시장의 관심사는 긴축인데, 어젯밤에도 연준 인사들의 어떤 긴축적인 발언들은 계속 이어졌고 금리도 올랐고 달러도 올랐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도 주식시장은 원웨이 상승,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한 거라서 이 상승이 진짜냐라는 의심은 좀 있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승 정당화시키려면 정당화시킬 수 있죠. 왜냐하면 대기업들의, 미국 IT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기대감 이러면서 이런 상승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어쨌든 미국은 상승 마감을 했는데, 근데 미국장 마감하고 나서 나온 넷플릭스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아시아장과 그 뭐라고 할까요? 미국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안 좋게 출발을 하게 됐죠. 예. 그래서 아무튼 하루 종일 미국 선물 시장은 뭐 마이너스 1%대,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런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와중에 오늘 아시아장이 열린 건데, 오늘 아시아장 같은 경우는 일단 그죠? 어제 미국이 상승했다 뭐 이런 건 두 문제 치고 일단 안 좋았던 넷플릭스 실적, 또 그리고 중국의 LPR 금리, 중국의 기준금리죠. 중국의 기준금리 결정에 주목을 한 하루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그 와중에 뭐 미국의 금리도 치솟고 있고 달러도 치솟고 있고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겠는데, 아무튼 오늘 중점적으로 시장 참가자들이 본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넷플릭스 실적, 아시아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친 건 넷플릭스 실적과 그리고 중국의 기준금리 결정, LPR 금리 결정이 영향을 미쳤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 이래도 저래도 그 잘 버틴 놈들은 잘 버텨줬고요. 안 좋은 놈들은 많이 하락했고, 뭐 이래저래 해서 참 뭐 혼조하게 마감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죠? 네, 혼조하게 마감했죠. 상승한 놈도 있고 크게 하락한 놈도 있고 뭐 보합에 마감한 놈도 있고, 그러니까요. 아무튼 혼조하게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도 사실 좀 아리까리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고, 그죠? 이게 진짜냐, 어제 상승이 진짜냐, 이런 이야기를 좀 의문을 좀 드렸고, 아무튼 특별한 이슈도 없는 가운데 아시아장 이렇게 혼조하게 마감하는 거 뭐 특별히 이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뭔가 시장을 움직일 만한 결정적인 이슈는 지금까지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식의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아시아에서 그나마 좀 강한 친구들은 조금 더 반등을 이어가려고 하는 모습이고, 약한 친구들은 줄줄이 저점을 낮추면서 계속 아래쪽으로 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죠? 그래서 뭐 일관적으로 아시아가 어떻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뭐 나라 바이 나라, 그죠? 나라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가진 이슈에 따라서 조금씩 뭐 세기가 다르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로존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전에 개장을 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초록초록하니까 일단 분위기 좋게 출발을 했네요. 넷플릭스 실적이고 뭐고 별로 관심이 없는 모양입니다. 얘네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아무튼 그
요즘 그래도 전반적으로 뭐 오늘 중국을 제외하고는 일단 뭐 한국이나 뭐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반등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 좀 해보긴 했어요. 그 와중에도요. 네. 하여튼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자면요. 오늘 일단 한국 증시부터 조금 좀 먼저 좀 볼게요. 일단 그죠. 오늘 분명히 뭐 미국 선물 넷플릭스가 막 27% 28% 하락하면서 이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왔죠. 한국 증시가 아래 꼬리라는 건 뭐예요? 코스피 같은 경우 아래 꼬리라는 거는 아래쪽에서 어떤 매수세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355 요 자리에 대한 지지력을 이거래일째 확인한 꼴이 됐습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358을 아직 넘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얘가 더 위로 간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위쪽이 닫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오늘 확인한 거는 그러한 미국장의 악재나 미국의 금리 상승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하방 경직성이 좀 보인다라는 거, 예. 하방 경직성이 보인다라는 거, 아래 꼬리가 달렸다는 거, 양봉이라는 거, 이런 점들이 저는 오늘 조금 더 눈에 띕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다시피 358 넘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는 봐야 되는데, 야 이거 조금 좀 오르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오늘부터 조금 해보게 됐어요. 코스피의 경우요. 이렇게 생각을 한 데는 오늘 삼성전자도 잘 버틴 것이 한몫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 이제 최근 요 몇 거래일 동안 약간 움직임이 좀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5일선과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타면서 별 문제 없이 스무스하게 잘 빠졌잖아요. 어떤 좁은 박스권, 뭐 좁은 채널형 안에서 움직이면서 와리가리 하면서 잘 빠졌죠. 근데 이제 이 흐름이 최근 몇 거래일 사이에 약간의 좀 변화를 맞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보이죠. 요날 급락하면서 4월 12일날 볼린저 밴드를 좀 째고 나오면서부터 뭔가 시장의 힘에 좀 변화가 좀 나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날부터 해서 좀 시장이 좀 요동치고 있는데 4월 12일날부터 해가지고요. 제가 봤을 때 오늘이 아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중요한 자리가 일단 제가 봤을 때 6만 7천 원이에요. 6만 7천 원. 지금 잘 보시면 이 6만 7천 원이란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대충 그은 겁니다. 대충 6만 7천 원인데 6만 7천 원이란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공방을 벌이고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오늘 이렇게 작은 양봉의 상승 마감을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거래일 동안 어딘가에서 하방 경직성을 보인 꼴이 됐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의 하락세가 이 정도면 일단 멈췄다라고 저는 일단 봐주고 싶어요. 오늘까지 이렇게 상승 마감하면서요. 그래서 일단 멈췄으면은 앞으로 이제 방향성을 고민한다는 얘기겠죠.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할 거냐, 아니면 멈췄다가 또 재차 아래로 빠질 거냐를 이제 고민을 하겠다라는 건데, 강아지 무릎 위에 있기 싫은가 봅니다. 일단 좀 내려줄게요. 그리고 카메라는 꺼버리겠습니다. 하여튼간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 네, 저런 식으로 하방 경직성을 보였다라는 게 하여튼 이게 일단 코스피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얘가 시가총액 1위 종목이니까요. 얘가 하방 경직성을 보였다는 거, 이 점을 우리는 좀 주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장이 더 하락을 하고 싶으면 빨리 67,000원을 재차 붕괴시키겠죠. 하여튼 67,000원을 빨리 붕괴시키지 않으면 일단 더 이상 하락도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돼요. 코스피 선물도 지금 그래서 그와 비슷한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 356 정도 자리가,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사실 뭐 지금 안 중요한 자리가 없긴 한데 박스권이라 굳이 이걸 삼성전자하고 비슷한 차트니까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67,000원에 해당하는 자리가 356점, 요날의 이날의 종가입니다. 356.2예요. 이 자리를 빨리 붕괴시켜야 그래도 아래쪽으로 좀 가겠다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자리에 앞두고 지금 코스피도 삼성전자도 일단 오늘까지 하방 경직성 보이고 이러는 꼬라지로 봐서는 일단은 하락이 멈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솔직히 모르죠. 뭐 여기서 하락이 멈춰 있는데 이제 더 얘가 상승을 할지 아니면은 여기서 재차 하락을 할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미국장의 영향, 뭐 오르고 있는 금리의 영향 이런 것들을 좀 받긴 하겠죠. 주위를 둘러보면 일단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매크로적인 요소들은 일단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래서 아무튼 한국 증시 코스피에 관련돼서 오늘 제가 눈에 띈 제가 좀 중점적으로 본 점을 말씀을 좀 드렸고,
반면에 이제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약간 또 주춤하죠. 네. 하여튼 각계에 대응하세요. 각계 대응. 지금 보시면 제가 좀 강하다라고 이야기한 건 코스피지 코스닥은 아니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일단 요 4월 14일 날에 시가 요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러니까 대충 1300 싸움이죠. 1300대에서 저항을 의식해야 될 자리에서 일단 또다시 저항을 의식하고 있어요. 아무튼 또다시 1300 요 자리를 빨리 강하게 넘어가지 않으면 얘도 일단 반등이 멈춘 꼴이 되겠죠. 지금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지다가 이렇게 반등을 했잖아요. 지금 이 반등이 멈춰 있다. 이 1300 빨리 넘어가지 않으면 이 반등이 멈췄다라고 볼 수 있다. 그죠? 반등이 멈춰 있으면 여기서 고민하겠죠. 추가로 반등할지 아니면 아래쪽으로 내다 후려 팰지 고민을 할 겁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지금 다 그런 고민을 하는 단계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숏포지션 보시는 분들께 좀 지나치게 겁을 드렸나?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근데 아무튼 이게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조금 더 반등할 수도 있죠. 일단 하락이 멈췄으니까 반등도 올라올 수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뭐냐? 중요한 거는 일단 여기서 지가 좀 더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하락 추세라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예를 들어 조금 더 올라왔어요. 조금 더 올라오면은 어떻게 되나요? 중요한 위에 저항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저점과 저점, 고점과 저점이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하락 추세에 이미 오랫동안 접어든 한국 증시이기 때문에 여기서 솔직히 조금 반등한다라고 해도 그다지 어떤 대세에 막 영향은 없을 것 같다. 일단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어요. 아무튼 그죠? 이거는 하락 추세니까 제가 어딘가에 지지력이 보인다. 67,000원의 지지력이 있다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지. 하락 추세니까 위쪽에 저항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굳이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일단 그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약간 반등할지도 모르겠다. 일단 하락이 멈춰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죠? 이게 반등할지 안 할지 저도 모른다라는 거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원달러 환율 그냥 가뿐하게 체크만 하면 되겠죠. 아무튼 잘 가고 있습니다. 고점 짜불짜불 높이면서 천천히 가고 있어요. 이 부근 위쪽에 1240원, 45원 이 부근에 매물대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저항이니까 저항 매물 소화하려면 음봉도 필요하고 하락도 필요하고 그런 거겠죠. 아무튼 그렇다라고 해서 5일선을 깨냐 그런 것도 없죠.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 관해서 딱히 드릴 건 없는데,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제가 어젠가쯤부터 말씀드리는 게 위안화 움직임이 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아무튼 이제 위안화도 우리가 눈치를 좀 많이 보긴 해야 될 거예요. 솔직히 이 환율 같은 경우는 특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제가 오랫동안 봐온 결과 최근에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달러 인덱스의 영향도 많이 받지만 위안화의 영향도 심심치 않게 많이 받는 것 같거든요. 실제적으로 달러 인덱스와 원달러 환율을 차트를 두 개 겹쳐놓고 여러분들이 직접 비교를 해보시면 달러 인덱스는 막 올라가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은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구간들도 분명히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왜 이랬을까? 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왔을까? 달러가 올라가는데도 상식적이지 못하게 왜 이랬을까를 가만 생각해 보면 이때 당시에 위안화가 계속 강세였거든요. 아마 그런 것도 이 원화가 이렇게 가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라는 추측을 좀 해보고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 달러 인덱스와 위안화가 있는데, 이 양대 산맥이죠. 그러니까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나마 좀 받쳐주던, 그나마 이 원달러 환율의 이 원달러 환율의 지나친 급등을 막아주던 위안화까지 지금 이제 오늘 급속히 약세로 전환이 돼버렸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원달러 환율도 오늘은 음봉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조금 좀 상승세가 좀 빨라지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좀 일단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타당한 추측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아시아가 아니고 코스피를 좀 살펴봤고, 오늘 그죠?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증시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 여기 잘 나와 있는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 LPR 금리 결정이 있었다. 근데 동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게 있다고요. 미국이 이제 세계의 중심이고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전 세계적인 긴축이 시작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완화적인 정책을 펴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쨌든 미국과 정책이 이렇게 거꾸로 가버리면은 분명히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를 예전에 한번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긴 한 것 같은데요. 그죠? 그 이야기 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곧바로 이제 위안화가 지금 최근에 치솟으면서 중국 증시도 이렇게 박살이 나고 있는데, 이런 점들이 제 생각엔 이 미국과 따로 가는 이 정책 결정 요거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지금 금리를 동결했는데요. 그죠? 중국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약간 애매한 그 사이에 낀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죠? 미국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내에서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위안화도 중국도 기준금리를 올리고 긴축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요즘에 뭐 봉쇄가 어쩌니 저쩌니 또 부동산이 뭐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여러분들 아시죠? 헝다 망하고 이런 것들, 그런 걸로 인해서 계속 완화적으로 얘가 정책을 펴려고 그러고 있단 말이죠. 정치적인 부담도 아마 있을 거예요. GDP가 5%대 성장해줘야 되는데 지금 4%대가 나왔으니까 굉장히 일단 정치인들 입장에서, 중국 정치인들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런저런 점들 때문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금리를 울며 동결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얘네는 인하하고 싶은데 지금 미국 때문에 동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눈에 뻔히 보이는 거거든요, 투자자들 눈에. 그러다 보니까 야, 얘네 동결했다, 이거 중국이 이거 설설 기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이제 위안화가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좀 반응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2연속 장대양봉 이렇게 뽑아져 나올 거라, 이렇게 시원하게 갈 거라고는 솔직히 잘 생각도 못 했는데, 아무튼 잘 가고 있어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위쪽으로 쳐올릴 만한 이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명확한 이유가 생겼죠. 그래서 아무튼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여기 어딘가에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척 하니까, 여기 어디가 무거운 저항이었는데 이 자리에 저항을 거의 뭐 3월부터 4월 한 달간 여기서 매물 소화하고, 그리고 나서 이거 돌파한 척 하고 나서 이제 매물대가 없죠, 위쪽에는. 그러니까 이게 신나게 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급등하는 데는 말씀드렸다시피 방금 전에 LPR 금리 동결이 영향을 미쳤을 거고요. LPR 금리 동결과 더불어서 치솟고 있는 미국의 금리, 이런 것도 분명히 큰 영향을 미쳤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거 아침에 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넘어가서, 아무튼 이 중국의 10년물 국채금리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를 비교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음수가 됐어요.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잖아요. 2거래일째 0이 여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2거래일째 마이너스인데, 미국과 중국의 금리가 이제 역전이 됐다라는 거죠. 이런 상징적인 일이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LPR 금리가 동결이 됐으니 당연히 시장 참가자들은 야, 위안화 이거 갖다 팔자, 위안화 약세, 이렇게 가는 게, 그래서 어쨌든 위안화 약세가 저렇게 강력하게 진행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 우리가 좀 계속 보긴 해야 될 겁니다. 아무튼 근데 그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일단 뭐 10년물 국채금리,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이 어쨌든 이런 거 저런 걸 좀 고려해도 조금 좀 빠르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서, 글쎄요, 솔직히 이 미중 금리 차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거를 계속 두고 보고 있기만은 어려울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도. 그죠? 이렇게 된 거를 미국이 눈치 볼 필요는 없죠. 미국이 어쨌든 세계 경제의 중심이니까 미국이 이걸 눈치 볼 필요는 없는데, 중국 공산당과 중국의 인민은행은 이거를 굉장히 눈치를 좀 보긴 해야 될 겁니다. 자기네들은 뭐 미국하고 중국의 금리가 역전돼도 괜찮아라고 정책 당국자들은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은행 사람들은 그죠? 사실 그 맞는 이야기예요. 사실 뭐 이런 당장 금리 차가 역전된다라고 해서 중국에서 막 자금 유출이 확 되고 꼭 그러란 법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점들이 분명히 심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점에서 좀 영향 미치는 게 클 거기 때문에, 그죠? 위안화 반응 보면은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될 거라는 거 좀 알 수가 있긴 하겠죠.
아무튼 중국에 그래서 중국이 LPR 금리 동결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충격을 좀 많이 받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상해종합이고 이런 것들 얘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래쪽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홍콩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중화권 증시가 그래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튼 이슈가 있으니까 어떤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한국은행처럼 금리를 막 계속 올리고 있고 이제 이런 거면 이제 괜찮을 수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답답한 모습 보이니까 이렇게 아래쪽으로 진행되겠죠. 이슈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직까지 이런 걸 보면 한국은행은 뭐 아직까지는 그럭저럭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뭐 그렇고요. 그 와중에 그죠,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얘네 같은 경우는 약간 상승 시도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글로벌이 전 세계가 딱히 뭐 눈에 띄는 시장으로 움직일 만한 이슈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슈가 있는 딱히 저런 뭐 금리와 관련된 악재가 있는 중국 같은 경우는 저렇게 자금이 좀 유출되면서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는 거고, 딱히 뭐 어떤 이슈가 없는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 와중에 조금 더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고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이벤트가 이제 슬슬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게 이 금융시장의 그런 매크로적인 중요한 이벤트들은 꼭 일정이 겹쳐 있긴 해요.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게 언제다? 다음 주 후반이다. 4월 말 5월 초에 뭐 애플이라든가 뭐 그죠? 애플이라든가 뭐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IT 빅테크 진짜 대장들이 실적 발표가 나오고, 또 그리고 FOMC 회의까지 있죠.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때 중요한 게 많이 있다. 그때까지 시장은 계속 방향성을 모색하면서 와리가리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죠? 애플 같은 거 보시면 실적 28일날 발표해요. 4월 28일날 애플 차트인데 4월 28일날 여기 이 마크 붙어 있죠. 이날 실적 나오고요. 오늘 밤인가 테슬라 실적 발표되지 않나요? 맞네요. 오늘 미국장 마감되고 나서 아마 테슬라 실적 발표가 나올 겁니다. 이것도 오늘 밤도 그래서 좀 잘 좀 주목을 해야 되겠죠. 제가 알기로 이거 미국장 마감되고 나서 나와요. 오늘 넷플릭스 실적 발표한 것처럼 이거 미국장 마감되고 나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 좀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죠? 3월 22일. 아니. 3월 22일이랬나? 여기 써있죠. 4월 20일 여기 달 떠있지 않습니까? 장 종료 이후 발표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거 잘 쳐다보도록 하자고요.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저항 테스트 하겠죠. 그죠? 여러분도 오늘 저항 테스트 할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급등을 했는데 이 급등의 진위에 대해서 좀 탐구를 할 겁니다. 아마 오늘. 그래서 S&P 같은 경우 이렇게 중요한 저항 자리에 딱 터치를 해놓은 상태고요. 나스닥도 중요한 저항 자리에 딱 터치를 해놨는데 아직까지는 몰라요. 그죠? 아직까지는 이게 더 위쪽으로 올려칠지 아니면 여기쯤에서 반등을 멈출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오늘 밤에 여기서 반등을 멈추고 여기서 다시 저항을 의식한다라고 하면 좀 그죠?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럼 이 자리에서 저항이 여기서 한뭉태기 테스트하고 재차 올라와서 두 번째 테스트 했는데도 밀리는 거니까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 같은 날은 그래도 뭐 조금 좀 기술적으로 뭐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자리가 저항이니까 여러분들 뭐 아직까지 뭐 나 좀 베팅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밤에 조금 집중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저항해서 막 이게 뭐 당장 미국장 개장하고 나서 뭘 움직이시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은 아무튼 장중에 싸울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 저항을 테스트해서 장 마감했는데 하락했어요. 그럼 한 숟가락 얹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난 자신 있다 그러면 장 초반부터 뭐 들이대시는데요. 전 솔직히 오늘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좀 이런 식으로 일단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죠? 아침에 빅스 지수 관점으로도 어떤 이야기를 해드렸죠. 여기 어디서 뭐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지금 조금 더 내려와도 자연스럽다. 근데 아무튼 어제 하락 혹은 뭐 여기에 있는 이런 지지력 테스트하는 날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려놨습니다. 글쎄요, 뭐 오늘 하여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무튼 뭐 오늘 하루 더 올라온다라고, 오늘 뭐 하루 더 상승한다라고 해서 뭐 솔직히 뭐 어떤 시장이 막 분위기가 완전 바뀌고 그런 건 아니니까 저는 아무튼 오늘 밤도 편하게 잘 건데, 뭔가 아직도 포지션을 구축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장 마감 때쯤 한번 잘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아무튼 그죠? 금리 같은 경우 오늘 내려오고 있으니까 일단은 오늘 미국 장중에 분위기 좋으려나라는 생각 정도는 해볼 수 있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런 부분 계속 잘 봐야 됩니다. 금리와 달러가 요즘에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좀 잡다하게 좀 이야기가 좀 길어졌네요. 유럽 증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똑같죠. 이렇게 뭔가 하방 정직성 보이고 있어요. 이거 약간 삼성전자 차트하고 비스무리한 겁니다. 삼성전자하고 비스무리하게 여기 어딘가 중요한 라인을 몇 거래일 동안 싸우고 있고 결과적으로 죽지 않고 여기를 넘어서고 있어요. 한국이나 지금 유럽이나 비슷해요. 예, 하여튼 중국 같은 경우는 안 좋은 이슈가 있으니까 아래로 처지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뭔가 좀 반등을 하려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밤 미국이 그래서 기술적으로 조금 중요할 것 같다. 오늘 밤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좀 반등을 할 거냐 아니면은 여기서 또 다시 가야 될 자리에서 상승할 자리에서 상승 못하고 고점 제한되고 또 다시 꺾이느냐 이런 점들 아마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